네, 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를 본다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강보합과 약보합으로 오늘 시장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61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 일단 떨어지지 않은 것에 좀 만족을 할 수 있다. 비록 심심한 시장이었지만 지수는 올라갔고 최근에 좀 다양한 섹터에서 반등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이 빠른 매매 안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현재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코스피 3일, 코스닥은 7일째 계속 좀 매도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도 외국인의 수급은 좀 살아있는지 따라가면 좋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특이점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MBN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병진 매니저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시장이 그래도 뭔가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올라가는 느낌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800선을 확실히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백인엽 매니저님, 우리 이제 코스피의 저점을 2,800 정도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반도체 대형주들이 딱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뭐 화장품 관련 종목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그리고 코스닥 특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는 이제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바이오랑 뭐 2차 전지만 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바이오랑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일부 움직여주고 있고 화장품까지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굳건하게 방산 관련 종목이랑 반도체 대형주가 버텨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지수가 약간 부진할 때마다 조선주가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범수 매니저는 현재 시장에서 좀 혹시 좀 위험하게 보는 요소들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당장은 딱히는 없어요. 당장 딱히는 없는데 없다는 게 지금 시장의 문제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고요함이 좀 위험하다. 아니요. 고요함이 위험하다가 아니라 뭔가 딱히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장을 이렇게 중심을 잡고 크게 갈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예.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우리 계속 그랬잖아요. 사랑해요 삼성 하면서 갑시다 삼성 이 얘기 맨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끝나니까 고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고요한 기간이다 보니까 개별성 테마 종목 정도가 다시 한번 등락률을 만드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일 하루 정도는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수물에 대한 포인트 정도니까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만긴 날입니다. 내일 만긴 날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옵션 기준으로 누적치가 플러스 4조입니다. 4조. 제가 이거는 이 선물 누적치 같은 경우에는 좀 경험치적인 부분으로 항상 말씀드리곤 하는데 위로는 4조, 아래로는 마이너스 4.5조까지 놓으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과거 구간도 마찬가지로 일단 선물 누적치가 지금 최대치로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서 오늘 좀 확실히 좀 아쉬웠던 점은 미국장에서 엔비디아도 3% 가까이 막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또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만 보시면은 지금 뭔가 굉장히 뭐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좀 고요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건지 이 부분들 천천히 저희 스치면 상황과 함께 보시면서 점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항상 그랬듯이 내일 이제 CPI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그랬고 내일까지도 좀 이렇게 좀 심심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내일 CPI 수치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좀 이제 변동성 혹은 유동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이점 통해서 이제 내일 시장 어떤 전략을 가지고 봐야 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너의 이야기를 펼쳐봐. 이번 그 삼성 갤럭시 AI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이제 20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 8시인데 잠시 후 이제 1시간 55분도 안 남았습니다. 갤럭시 언팩 2024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지금 제 화면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시간 53분 18초 가량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전 구매 알림 신청인데요. 여기에만
지금 벌써 10만 명이 관심을 표했다고 알림을 신청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갤럭시 이번 언팩 행사 상당히 큰 기대를 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하반기 삼성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MX 부문의 라인업들이 모두 출시가 되는데 지금 오늘 시장만 보면은 생각보다 기대가 별로 안 되는 건가라고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막상 이런 게 라인업이 나오고 나면은 또 시장에서 큰 인기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는 무엇이 될까? 우리가 좀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은 통할까?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명준 매니저님, 잠시 후에 열리는 갤럭시 언팩 2024 관전 포인트 뭐가 있습니까?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폴더블 폰 출시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폴더블 폰 위주로 제품 라인업을 출시를 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벌써부터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보다도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고, 사전 예약 같은 경우에는 7월 12일부터 바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24일 날 본격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7월 10일이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하반기에 굉장히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말문이 막히는데 이미지를 네.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제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애플의 주가를 좀 보셔야 돼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다시 한번 글로벌 1위를 그렇죠, 올라가고 애플이 있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좀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리노공업이라든가 뭐 BH, 애플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벌써부터 좀 뜨겁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시리즈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좀 따라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미지를 보면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를 애플이 좀 뛰어넘었다. 네. 이런 부분이고, 관전 포인트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언팩도 언팩이지만 사실 언팩에서 뭐 갤럭시 링도 출시하고 폴더블 폰도 출시하고 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저는 이제 폴더블 폰과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종목 글로벌 시가총액 3위를 다 모두 AI 관련된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군요. 여전한 AI 관련된 종목들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 삼성전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고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인데 차트 추세 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그려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BH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H도 역시 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인데 주가가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관련된 제품 출시하고 하반기에 또 애플의 AI 신제품 아이폰 16이 또 출시가 되면은 분명히 저는 이제 주가가 또 뜨겁게 달아올라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 관련된 종목들 먼저 좀 다 설명을 드리면, 파트론 이런 기업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와 주고 있고, 그리고 뉴프렉스 같은 기업들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 관전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애플의 아이폰이에요. 사실 애플 아이폰 유저가 지금 22억이란 말이에요. 22억 인구란 말이죠. 근데 지금 출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다가 출하량 전망치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2억대 이상으로 회복했어요. 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10% 이상 상향이 됐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LG이노텍도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이노텍 같은 이런 대형주가 벌써 애플 밸류 체인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달 넘게 주가가 가고 있다는 건 관련된 종목들 이제 좀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하반기에 반드시 한번 움직이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야기를 듣다가 이게 좀 맞나 싶은 거는 김용준 네. 매니저님, 네. 관전 포인트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애플을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애플의 주가가 애플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은 사실 삼성전자, 갤럭시 판매량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좀 바로 들거든요. 네. 삼성전자와 애플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폴더블 폰이 지금 AI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사실 네. 국내에는 뭐 AI 스마트폰 뭐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보시면은 애플이 미국향 제품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제품을 다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국산 그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 판매량이 늘면은 AI 관련된 스마트폰 보급이 느는 거고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좀 늘어야 갤럭시 관련된 제품들도 좀 같이 사용량이 늘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갤럭시 AI 스마트폰에 부품 납품하는 기업이 애플량으로도 BH 같은 기업은 납품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저 백인현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지금 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 이야기 좀 해보자면 플립이 한 3년 전에 처음 출시가 됐죠.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신선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게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온디바이스 AI가 나왔을 때도 온디바이스 AI는 삼성전자가 최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 밸류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제 해먹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에 이제 행사에 크게 관심이 있는지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본다면 기존에 이제 뭐 폴더블 폰 관련 밸류 체인이라든지 갤럭시 링 관련 밸류 체인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보고 기업별로 특징만 아신다라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앞서서 이제 김명진 매니저님께서 워낙 이제 실제로 폴더블 폰을 쓰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오. 일단 대표적으로 폴더블 폰 관련 종목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외장 힌지 쪽에는 KH 바텍이 그쵸. 있고 그리고 내장 힌지는 파이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내장 힌지를 공급하고 있고 향후에는 외장 힌지 쪽도 공급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성이 컸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애플이 만약에 폴더블 폰을 공급하기 시작한다라면 파이넴텍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이넴텍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내장 힌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이제 폴더블 폰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게 될 때 파이넴텍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고요.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폴더블 폰 외장 힌지를 삼성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 거의 독점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중국 한리 업체가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 밸류체인에 이제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폴더블 폰이 실제 잘 팔리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회사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폴더블 폰 사전에 이제 출하량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폴더블 폰 외장인지나 내장인지 같은 경우에는 레깅 타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6세대 폴더 모델이 잘 팔리게 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한 7월 중순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한 7월 중순 이후나 이제 7월 말까지 정도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향후에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사전 예약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 링 관련 종목에서는 제가 PPT에 정리를 해왔는데 예. PPT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채팅창 안 그래도 링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링 관련 종목은 대표적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랑 하이딥 그리고 드림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그 외에도 종목들이 있지만 뭐 제가 실적이 너무 적자 나오는 기업들은 다 빼버렸고요.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이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인데 갤럭시 링에 들어가는 메인 기판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연성회로 기판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인터플렉스가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갤럭시 링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는 하이딥이랑 드림텍이 있는데 이들 세 종목의 차트를 하나씩 찍어보면 지금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폴더블 폰도 말씀을 드렸고 갤럭시 링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전 예약이 더 많이 될 경우에는 갤럭시 폴더에서는 KH바텍이랑 파이넴텍은 향후에는 애플 폴더블 폰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링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나 하이딥, 드림텍 위주로 여러분들이 사전 예약 동향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수급도 체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좀 관련주 쪽으로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도 이쪽 밸류 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백인현 매니저가 설명을 할 때 김병진 매니저가 잠깐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이게 뭐 제가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게 시장을 완전 주도해서 판을 바꾼다라기보다도 시장의 주도주 AI잖아요. 네. AI가 잠깐 쉬어갈 때 순환하는 테마 쪽으로 하반기에 한번 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좀 관점이었고 이게 시장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렇게 간다라기보다도 저희도 그렇게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한번 이해하지는 정도는 않았습니다. 네. 네, 튀어갈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아직 좀 긴가민가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섹터가 지금 좋다는 겁니까? 기대감은 있는데 사도 된다는 겁니까?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바로 OX 카드를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자, 여기와 오늘 이 언팩과 관련돼서요. 지금 100% 이건 투자해볼 만한 요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들어주시고요. 아니, 일단은 언팩 나오고 출하량 그리고 얼마나 팔리는지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X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세 분 그럼 모두 지금 기대감 가지고 투자를 해볼 만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건데요. 조범수 매니저님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병진 매니저님은 폴드폰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조범수 매니저는 여기서 최초로 AI, 온디바이스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 합하면 이제 오늘 나오는 언팩되는 그 제품이거든요.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는 사실 우리가 방송을 계속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지금 온디바이스 AI의 사용 후기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거. 뭐 아직도 알람 잘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람 네.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알람 용도로 쓰는 거죠. 근데 왜 오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증시에서 온디바이스 AI 향으로 이미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실적 시즌으로서도 삼성전자가 물론 이번에 MX 사업부가 일회성 비용 증가 때문에 물론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봤지만 다른 실적 발표도 있었잖아요. LG전자. LG전자도 어땠습니까? AI 노트북이라서 그램 잘 팔렸답니다. 실적 잘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지금 마찬가지인 건데 제가 이게 옆에 이제 양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제가 손이 좀 커요. 네. 청 아나운서도 키 크신 만큼 손 크시잖아요. 저 손 크죠? 야 이거 갤럭시 링 맞으려나? 네. 사이즈마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진짜요? 사이즈마다 나오긴 할 텐데 만약에 반지도 뭐 18호, 17호 이런 게 분명히 있듯이. 호수별로 나올 건데 만약에 손이 작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손이 큰 사람들은 못 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뭐 이렇게 고무줄 마냥 늘어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링이 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각받을 가능성은 저는 링 쪽이 더 높다고 일단 보고는 있는데 그래요? 갤럭시 링이 지금 어떤 상품이냐면은 왜 미국에서 애플워치가 사고가 나가지고 애플워치 사용자가 119에 애플워치가 전화를 해서 애플워치 사용자가 지금 심박수가 안 뛰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거 약간 이제 축소용으로 반지로 만든 느낌이에요. 예, 딱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기대감적인 부분보다는 좀 신선할 거다라는 형태로 보셨을 때는 갤럭시 링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에 Z 폴드 한번 보시면은 사양 한번 지난 거랑 이번 최신분이랑 비교해서 보실게요. 이번에는 Z 폴드 6입니다. 6인데 이번에 달라진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배터리가 조금 더 늘어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냅드래곤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워요. 스냅드래곤이 어디 거예요? 퀄컴 거잖아요. 예. 삼성전자 엑시노스 개발하고 계속해서 투입한다면서 하이엔드 라인에 아직은 본인들도 못 넣겠다고 확정을 한 건지. 기껏 열심히 만드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쉽습니다. 근데 국내 발매하고 있는 갤럭시 S24에는 엑시노스가 들어갑니다. 엑시노스 유저이신가요? 울트라 제일 비싼 모델은 그럼 퀄컴이잖아요. 퀄컴입니다. 제가 그래서 울트라를 샀죠. 예. 저도 그렇게 실험을 당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네. 저도 일단 퀄컴을 사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직 하이엔드급에서는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엑시노스에 대한 투자 부분은 일단 확인이 안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폴드 섹터 같은 경우에는 힌지 쪽 관심 있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장 점유율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북미양
시장 내에서도 애플보다도 최근에 5%가량의 격차를 벌리면서 좋은 점유율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서 저는 투자 포인트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연유는 최근에 AMD 그리고 애플 아니면 인텔 델, 레노버 전부 이런 외신 기업들이 뭡니까? 노트북 팔고 아니면 CPU, NPU 팔고 그리고 AI 휴대폰 파는 기업들이요. 얘네가 다 올라간 연유가 뭐 쇼커버링과 관련된 뉴스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온디바이스 AI라는 동일한 섹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오늘 장 중에 올라온 주식 보시면은 대덕전자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대덕전자가 드디어 올라왔어요. 이거 원래 저도 항상 설명드리면서 대덕전자가 완전히 추세 상승으로 넘어가면은 야 이거 반도체 완전히 이제 그러면은 전방위 산업군들 다 회복하는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라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이에요. 네. 항상 농담식으로 더덕전자 부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네. 더덕이 아니고 이제 대덕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진짜 대덕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덕전자가 올라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향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가동 비율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더 좋아지겠군요 하면서 저평가 구간에서 저밸류 받으면서 그냥 강하게 슈팅 나오는 겁니다. 요새 이런 종목이 많은데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온디바이스 AI 향으로 접근하고 싶으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각 기업들이 AI, 엔비디아의 비싼 그래픽 카드를 엄청나게 샀잖아요. 그 그래픽 카드 사고 그럼 AI 상품 만들었으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게 이런 온디바이스 AI와 같은 상품들입니다. 자,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 대표적인 게 LG전자죠. LG전자. 그리고 LG전자도 그럼 AI 노트북 쪽으로 바라보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런 AI 휴대폰을 바라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 관련주들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다 밑에 부품주들이에요. 근데 부품주들이 잘 갑니까? 못 가요. 못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테마성이 높은 쪽으로 갤럭시 링을 오히려 주목하시는 게 좋고 이쪽 AI 온디바이스 향에 관련된 제품들이 아마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신제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거 갤럭시 S24 울트라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폴드 Z6까지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덕전자를 보셨잖아요. 그럼 다른 종목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심텍. 기판 쪽으로. 기판 쪽, MLB 기판 쪽입니다. 예. 심텍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기판, 특히나 MLB 기판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 만큼 AI 형태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판은 정확하게는 심텍이 오히려 더 수혜는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비 구조에 따라서 이거 아마 얼마에 나올까요?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단 판매 가격은 제일 싸게 나온다고 하네요. 제일 싸게 나온다고는 하는데 판매량이 과연 어떨지.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을 바꾸시겠습니까? 200만 원짜리입니다 하면은 바꾸실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우리 개인적인 소비 영역에 좀 달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당장에는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만들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은 물론 저도 듭니다. 왜? 지금 당장 실물 경기는 안 좋잖아요. 최근에 뭐 폐업률도 상당히 올라오고 특히나 이제 개인들 보시면은 연체 비율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비싼 제품들에 대해서 소비 여력이 과연 올라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할 부분은 분명히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온디바이스 AI 향 미국장에서도 이미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델, 레노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런 완제품에 대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삼성이랑 LG전자 이런 데밖에 없어요. 네. 그래 얘네를 그러면 그 온디바이스 AI로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보실 거면 가장 기초 전방위 산업인 심텍 기판 쪽을 보시고 아니면 그냥 LG전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LG전자. 오히려. 오히려. 네. 왜냐하면 LG전자 물론 가전제품에 대해서 저는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소비에 대한 여력 부분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 드렸다시피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그거지만 지금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총 2개가 있어요. LG전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강점 말씀드렸던 대로 AI 상품, AI 노트북. 우리나라에서 노트북 하면은 LG 거 많이들 쓰십니다. 그램 엄청 잘 팔려요. AI 노트북 강점 그리고 두 번째로 HFC 냉방 공조난방장치. 그쵸. 혀가 좀 꼬이네요 이거는. 네, HFC까지 보유하고 있는 HI전자이기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 시티그룹에서 캐리어라고들 아실 거예요. 에어컨 회사입니다. 이 에어컨 캐리어 회사가 HFC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목표 주가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럼 이런 온디바이스 향으로 보실 거면 전방위 심택이나 아니면 LG전자 같이 노트북 향에서 강세를 네. 보여주고 있는 이 기업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와 관련된 밸류체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뭐 LG전자까지도 함께 뭐 종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건 또 삼성전자의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은 그 삼성전자의 주가에 상당히 요새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까? 이 갤럭시 언팩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영향이 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반도체 그리고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밸류를 다 받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갤럭시 언팩 행사와 함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크게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처음에 이제 잘 반영되는 거는 연초에 이제 공개되는 갤럭시 S 시리즈. 그게 잘 팔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 사업 이 판매량이 늘어나게 될수록 실적이 잘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통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보통 7월이나 8월 달에 공개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공개되는 이유가 보통 아이폰이 9월 달에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가는 고객들을 먼저 선점하려고 7월 달이나 8월 달에 폴드 시리즈를 공개하는데 사실 이제 폴드를 하려고 아이폰 유저들은 굳이 폴더를 하려고 아이폰을 사는 걸 미루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7월달, 8월달에 공개하는 건데 그 물량이 저는 갤럭시 S 시리즈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가는 거지 네. 폴드 시리즈나 갤럭시 링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김병진 매니저님, 뭐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잠정 실적에서 증권가에서 좀 평가하기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MX 부문의 모바일 판매 수치가 올라간다는 관측과 함께 좀 여기도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좀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에도 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 폴더블 폰은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애플의 AI 폰도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유저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선호도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삼성폰 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삼성폰 쓰시는 분도 아이폰 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폴더블 폰 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 아니게 폴더블 폰을 쓰는 걸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거는 지금 4년 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바꿔도 이것도 나오자마자 산 거네요. 네, 나오자마자 지금 몇 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쓰고 있는데 저는 업무 때문에 화면이 커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각각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보탬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종목을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조범수 매니저는 이제 진도를 쫙 나갔기 때문에 조범수 매니저를 제외하고 김병진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리노공업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리노공업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향으로 모두 다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 비메모리 테스트 소켓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바일에 또 들어가는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의 테스트 소켓을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이폰이 잘 팔려도 사실 아이폰은 미국향 제품이긴 하지만 국내 기업에서 수혜를 받는 부품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좀 밸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노공업을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폴드 시리즈가 나오고 그리고 네. 갤럭시 링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약간 밸류 체인을 특화시킨다라면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Z 폴드 6세대 모델의 디지타이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매출이 2분기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링 시리즈에도 이제 연성회로 기판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2분기 실적에 나온다라면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 때문에 인터플렉스를 저는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 인터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이야기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돌았던 또 단독 이슈가 오늘 또
증권사 이야기가 또 여러 가지가 좀 돌았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한 A 연구원의 이 얘기인데요. 삼성전자 이번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 3조가 좀 마사지가 된 것이다. 4분기쯤에 이제 빅베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두고요. 재고평가 손실 환입 이야기가 조금 오고 갔었습니다. 10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이 안에서 한 1조에서 2조 가량은 아무래도 그 재고평가 손실 환입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익이 더 올라갔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갑자기 또 이제 이런 이야기 3조가 영업이익 인위적 조절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다시 한번 어안이 벙벙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게 미리 당긴 이익인가? 그렇다면 하반기에 갈수록 또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건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네.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반도체라는 것은 가격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반영이 돼서 영업이익을 회계상 처리를 했을 때 감소로 찍혔었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아니라 이제 그게 수익으로 또 측정을 해서 반입을 한 것이다. 그게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가격이 큰 변동성이 없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이 큰 하락이 나올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HBM에 그러니까요. 모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생산량이 모자르고 그쵸. 마이크론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까지 HBM을 만들어버리면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는 생산량이 모자르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이잖아요. 대기업의 네. 테크 마이그레이션. 반도체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좀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반영한 부분만큼 영업이익이 수익으로 반영이 된다면 회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다들 저는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온 건지가 되게 좀 의문이거든요. 네. 지금 모두가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서 재고평가 손실 환입이 뭔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가서도 가격이 더 올라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조 영업이익 인위적 조절이 4분기에 뭐 스노우볼로 나타나거나 이런 리스크는 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제가 너무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김병준 매니저님? 아니요,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맞고 반도체 가격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도체 가격과 수출량을 좀 보시면서 그 부분만 문제가 없다면 뭐 삼성전자 실적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거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오늘 뭐 주가가 흔들렸다라고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사실 확인이 또 필요한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단독 이슈는 역시나 사측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 삼성전자의 오피셜한 이 발표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거기서 또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특이점 갤럭시 언팩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이점입니다. 오늘 방산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54문 등의 이 1.4조 원 가량의 대량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현대로템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추가 수출을 위한 컨소시엄 합의가 됐다는 등 다양한 수주 호재가 터지면서 오늘 방산주들이 말 그대로 좀 대포를 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범수 매니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산주들이 장 초반에 반짝하고 올라갔다가 좀 윗꼬리를 많이 좀 달았습니다. 뭔가 호재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타난 것 같은데요. 오늘 근데 윗꼬리만 게 방산주만큼은 건 아닐 텐데요. 뭐 그렇기는 하죠. 네. 전체적 섹터가 오늘 다 윗꼬리만 날이다 보니까 근데 워낙에 호재가 네. 좋았는데 그 이제 오늘 전체 시장이 다 그랬다 보니까 호재는 당연히 다 좋습니다. 방산주들 호재 기다리던 거 6월 달에 뉴스 나왔었던 네. 부분들이 이제 이제 수주가 나오는구나 공시권으로 이제 나오면서 호재권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윗꼬리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지 않았나. 내일까지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CPI 발표도 앞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산주가 완전 옛날에는 우리가 4대 악재주 이야기 했었을 때 정말 완전 옛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벌써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네.
그때 시즌에는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방산주도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실적적인 부분 따지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올라가다가 빠진 부분은 네,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린 부분은 아쉽다라고 좀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방산주가 일단 항상 최대한 저는 길게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는 일단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방산주는 눌리면은 계속 사셔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항상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야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어제에서 오늘 사이에 또 특이한 속보가 나왔어요. 그 폴란드랑 우크라이나 사이에 벨라루스가 있어요. 자료 한번 보실게요. 맞아요. 벨라루스가 있는데 이 벨라루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동맹 중국이 여기서 또 군사 훈련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요? 중국이요. 벨라루스가 아니에요. 중국이요. 저기까지 갔다고요? 네, 중국군이 여기서 연합 훈련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우리도 끼어들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듯한 압박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어때요? 완전 우크라이나 뒤쪽이잖아요. 여기서 벨라루스가 만약에 있는 중국군 연합해서 만약에 진짜 만약에를 항상 가정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방산 쪽은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전쟁이 확산이 된다면 그럼 이유도 이제 세계 3차 대전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방산주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방산 섹터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1988년부터 2023년도까지 방산 섹터 내에서 시장이 얼마만큼의 돈을 썼는지 제가 한번 차트로 보여드릴 텐데 꾸준하게 우상향 나오는 게 바로 이 방산입니다. 밑에부터 미국, 아시아, 유럽 그리고 중앙 이스트, 미들 이스트 쪽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방산에 대한 투자는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24년도도 업데이트가 될 텐데 이번 24년도는 오히려 높습니다. 왜? 미국에서 포탄 없다고 우리나라 포탄까지 다 사갔었잖아요. 근데 네. 증설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부족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우크라이나의 추가 지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의 불씨는 계속해서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추가적인 발언이 나온 부분이 나라면은 나토에 분담금을 더 내겠다. 왜 지금 현재 나토 분담금 60% 이상이 미국이 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는 나토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계속 돈을 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쟁이 끝나고 멈추지 않는 한 방산의 시장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미국이 최근에 이제 부채 비율과 관련된 이야기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채권을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돈을 풀면서 방산 쪽에 자금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시장은 지금 시장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같이 밀릴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주권이 좋은 상황이니 눌리면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매수를 하시면 좋습니다. 포트에 꼭 한 종목 정도가 있다면은 네. 안정적으로 우상향 만들어주는 섹터가 바로 방산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도 그렇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 방산, 이 전쟁과 관련된 섹터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 것이다. 꾸준히 좀 매수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조금수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나 지금 방산주가 근데 과하게 오르는 구간은 맞습니다. 방산주의 리스크는 오직 지금 고점에 대한 우려 아니면은 종전 이런 두 가지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궁금한 건 이제 조금수 매니저 이야기 반대로 근데 고점에 대한 우려는 있다. 지금 좀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김병진 매니저나 백인현 매니저님? 전 없군요. 좋다고 봅니다. 근데 고점 우려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다 무서운 주식만 있지 않나요?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장 내에서요. 방산주가 높다고요? 반도체는요? 다 안 높습니까? 다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방산주가 이제 높다, 비싸다라고 이야기, 이제 피크아웃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앞으로 연 단위로 그러면은 지금 매출 수주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추가 수주권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이미 근데 10년 내로 이미 수주권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꾸준하게 갈 확률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평가 논란을 논의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의 자금이 쏠리는 쪽만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 방산, 전력기기 시장 이런 쪽만 계속 쏠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비싸다라는 평가를 내리려면은 지금 있는 뭐 고퍼주들 엄청 많잖아요. 지금 현재 주식에서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그 주식들 다 비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밍에 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지 타이밍이 않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네. 되겠네요, 진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그렇게 높은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반도체나 아니면 전선 전력주들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지 네.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방산주 그럼 눌리면 어떡하냐. 조정 날 때 같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방산주들 눌리면 어떡하냐. 더 사시면 됩니다. 네, 더 사시면 돼요. 방산주들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 특히나 지금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방산주를 잠깐 놓아줘야 할 때는 언제냐? 전쟁이 끝나면요. 그때는 잠깐 놓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제가 아까 뭐 말한 리스크, 고점에 대한 우려, 그리고 종전 두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한 가지는 확실히 아닌 것 같다. 조은수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 그리고 여기 계신 김병준 매니저 모두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우려는 좀 지워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 종전만이 아무래도 방산주에는 좀 리스크가 될 것 같다. 저도 말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엔 좀 타이밍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방산이 오르면서 최근 시장에서 가장 잘 올랐던 섹터 보면 오늘도 사실 조선이 이 증권가에서 조선주 호평이 나오면서 조선주로 거의 다 좀 들어 올리는 이런 리포트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까지도 충분히 또 시장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원전 이 세 개를 좀 묶어보면은 매니저님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매력적일지를 좀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섹터로 봤을 때 백인현 매니저님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원전주가 조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7월 17일 체코 원전 우선 협상사 대상자 선정되기 전에 팔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예. 일단 원전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원전주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조선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선주랑 방산주가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시장이 약간 불안할 때 조선주랑 방산주가 시장을 받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는 구간도 있지만 결국에는 수주가 매출로 인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선주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방산주도 조선주랑 거의 비슷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조선이나 방산을 더 선호하고요. 단기적으로만 본다라면 그래도 변동성이 조금 큰 단기 매매로는 원전주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벤트 매매 좀 다양한 색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김병준 매니저님 이 셋 중에 좀 어디가 가장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앞서서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이제 조선방산이 굉장히 독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조선방산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준비해 왔거든요. 조선방산이 이제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해군 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방비가 8,517억 달러입니다. 거기에서 2,466억 달러의 이제 해군 지출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이지스함 아시잖아요. 뭐 신의 방패다. 항공모함, 예. 그죠? 항공모함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전투함,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방위비를 지출을 하는데 이 배의 수가 지금 20년 동안 300척을 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91척인데 지금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면서 200척 이상 따라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요즘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조선소가 이제 좀 모자르니까 일본과 한국과 협력해서 거기에서 전투함을 좀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에 따른 수혜 종목들을 지금 방산주들은 지금부터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LIG 넥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 쪽에 같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뭐 군함에 들어가는 뭐 방위 뭐 요즘에 뭐 호르무즈 해협이나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무기 체계로 수주가 이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트렌드는 그쪽이고요. 미국 방위비의 25% 이상이 다 해군에 지출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배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이제 조선과 방산이 좀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몇 종목을 좀 설명드려보면 기존에 이제 많이 갔던 방산 종목들도 좋은데 이제는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뭐 관련돼서 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 또는 이제 범한표세 같은 경우는
뭐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제 연료전지 셀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기업,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제 방위를 해줄 수 있는 미사일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방산 관련 종목들 많이 올라가서 매수 타이밍 잡기 힘든데 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또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원전, 방산 셋 중에 가장 선호하는 섹터를 말해달라 그랬는데 종목을 얘기하시네요, 김병준 매니저님. 저는 조선방산, 조방 둘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윤현 매니저부터 김병준 매니저님 뭔가 다 걸쳐서 하나하나씩 명확한 하나를 얘기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시원하진 않은 느낌인데 조은수 매니저는 셋 중에 하나 딱 고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셋 다 좋습니다. 네. 베스트 원을 하나 골라주세요. 베스트 원이요? 네, 저희 그러려고 준비한 코너니까. 싫습니다. 셋 다 좋습니다. 다 잘 가잖아요. 계속 우상향 가고 있는데 굳이 네. 뭐가 좋고 안 좋고 그거 나눌 필요 뭐 있어요? 당장에 물론 뭐 꼼꼼하게 원전주는 지금 당장 뭐 제로 소멸 이슈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눌리면 사십시오. 어차피 이것도 사시고 저것도 사시고 저것도 사시고 다 좋아요. 근데 물론 흐름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조선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시장이 좀 눌리려고 할 때 올라가고, 조방원이 이게 옛날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시장이 혼란스럽거나 올라갈 게 없을 때 약간 조정이 나올 것 같을 때 그럴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조방원. 근데 이 세 종목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원전 제외하고 조선 방산만 두고 보자면은 꾸준하게 수주권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매출치 들어오는 게 조선이랑 방산주 딱 이 두 섹터입니다. 원전은 아직 회복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넘버가 찍히지는 않는 모습이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가 미국 시장 때문에 계속해서 하반기 가면 이야기 나올 거는 제가 항상 그 얘기 드리잖아요. 바이든이 좋아요, 트럼프가 좋아요. 분명히 이 이야기 또 나올 건데 그거 가지고 변동성 엄청 만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다. 왜? 둘 다 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 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저는 당연하게 방산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방산. 오히려 방산이 더 이벤트 괜찮아 이슈가 보입니다. 있는 원전 말고요, 오히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내일장 흐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장을 보고. 내일장. 내일장 왜 흐름 중요한 봐야죠. 거죠? 내일장 이제 체코원전 건 관련해서 체결 여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뉴스는 좋아요. 영국에서도 지금 프랑스가 영국 SMR 입찰권 관련해서 포기를 했답니다. 네. 5건 남았고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기업들도 입찰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권 더 나오고 좋을 거는 연결되는 건 맞는데, 오늘 장에서 내일 장 많이 올라갔잖아요, 원전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좀 던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래요? 내일 만약에 입찰돼도 재료 소멸. 만약에 안 된다, 그럼 막재. 그러니까 오늘 장에 일부 체결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장 흐름 보고 결정해도 늦지는 않는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내일 이벤트를 보고 원전주가 어떻게 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김병준 매니저 좀 더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게 또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저의 의견을 확고하게 좀 말씀드리면, 조선, 원전, 방산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라. 한 사람하고 한 업종만 이래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럼 저는 이제 방산이 방산으로? 좀 그래도 제일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아직 안 간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지원 패키지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모멘텀 충분히 살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또 얘기해줬던 종목들을 종합해보면 그게 또 방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더 방산을 다른 시각으로 보자라는 게 또 이 김병진 매니저의 아마 논지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LIG 넥스원을 저는 이제 탑픽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어를 해주는 이 미사일 무기 체계를 또 판매를 하는 부분이고요. 배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 무역을 할 때도 이런 방공 체계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 미국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화 시스템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화 시스템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레이더 쪽이다. 앞으로 레이더가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될 거예요. 비행기에도 들어가고, 드론에도 들어가고, 배에도 들어가고, 미사일에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 같은 기업도 괜찮고, 한 종목만 더 얘기를 드린다면 하나오션까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한화오션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방산들 뭐 다 좋죠. 이미 제 포트에도 방산주들 들어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이제 분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현대로템이나 K2 연관주들 상당히 많이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윈처럼 대표적으로 꾸준히 우상향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S&T 그룹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요? S&T. S&T. 예. S&T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개인 좋았죠. 화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전차 쪽 부품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S&T 다이내믹스 이거를 4월 달에 제가 편입했었던 종목인데 차트 지금 보시면 얼마까지 갔냐면은 제가 이거 질문 꽤 받았어요. 언제 갑니까? 언제 갑니까? 이거 계속 한 5월 넘어가면서부터 4월 말일부터 밀려가지고 언제 가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왜 팝니까? 무조건 들고 계세요. 라고 무방에서까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그냥 쭉 넘어가잖아요. 방산주가 이래요. 그냥 눌리면 잡고 기다리면 그냥 가는 게 방산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나는 다이나믹한 형태의 흐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풍산. 풍산이 제일 괜찮습니다. 제가 이미 포트내 풍산을 들고 있는데 이따가도 리뷰 드리겠지만 풍산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 변동까지 같이 들어오면은 급변동 굉장히 빠르게 나오죠. 장중에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반등세 때문에 올라와도 막 와 이 무거운 종목이 15%도 가고 그럽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인 만큼 나는 다이나믹한 흐름을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풍산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 이거는 조금 이따 리뷰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풍산이 좀 더 다이나믹하다. 오히려 이게 확실히 보는 사람마다 확실히 차트는 다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다이나믹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지금 고점 막 찍고 올라가고 있는 52주 신고가를 막 찍고 있는 게 더 다이나믹한 매매가 될 것 같고 오히려 풍산은 더 안전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다이나믹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하루 만에 몇 퍼센트 등락률이 크게 올라가느냐. 그게 그거. 다이나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말씀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 이제 일일 중에 이제 변동성까지 따지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많이 움직여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대형주들이 변동성이 이렇게 높다고요. 그러니까요. 막 8%, 10%.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큰 대형주들이 안전하고 오히려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방산주들이고 방산주들 아까 제가 PER 얘기했는데 방산주들 PER 따져봤자 22합니다. 20언더예요. 반도체들 같은 경우 60 넘어가는 종목 엄청 많습니다. 고평가 논란 신경 쓰지 마시고 전쟁 끝나거나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수은법과 관련돼서 지원 정책 충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한번 눌린 구간마다 노려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채팅창에도 범수형 안전한 거 좋아함, 나랑 잘 맞는 것 같음 이런 채팅도 같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마 방산에서 괜찮은 종목 잘 한번 픽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방산에서 방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종목으로 방산도 받아야겠죠? 네, 지금 일단 제가 준비해온 PPT 자료 방산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아마 주가가 잘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 표를 보게 되면 지난해까지는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잘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스원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지금 증권사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방산 관련해가지고 탑픽주 뽑을 때는 LIG 넥슨을 항상 뽑고 있고 이미 몇 년 동안의 수주 규모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2, 3년 동안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 국내 방산주 가운데에서도 거의 수주 들어오는 물량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할 정도로 수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실적이 잘 나오는 LIG 넥스원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 관련 종목 중에서는 뭐 다 좋긴 하지만 그 중에서 뽑으라면 두 종목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선택,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들어보면서 방산 섹터도 종목으로 한번 압축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조금 실생활에 밀접하기도 합니다. 가장 비만 관련주, 비만 섹터가 가장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꾸준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중심된 종목이 이쪽은 좀 없다 보니까 테마성도 아직 있다 보니까 믿고 가야 되냐, 우리나라 섹터에서 믿고 갈 종목이 좀 있을까라고 좀 의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히려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를 사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처는 좀 있을지, 이에 대한 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그리고 최근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최근에 비만 관련 종목들 굉장히 흐름이 좋고요. 네. 일단 비만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 이유는 실제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두 종목의 주가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비단 글로벌 시장에서만의 이슈인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첫 번째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비만 의약품 처방액이 한 3억 176만 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대비 3.8배 증가했고요. 지금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달까지는 처방액이 7,901만 원밖에 안 됐는데 3.8배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만 치료제는 여름에 더 성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7, 8월 달 노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몸매에 많이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수요도 여름이 많은데, 지금 입원을 보시게 되면 비대면 비만 치료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처방 비중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달, 8월 달이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중에서 비만약 비중이 각각 1.0%에서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성수기가 아닌 4월 달, 5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3.2% 그리고 5월 달은 3.1%까지 늘었단 말이죠. 예. 아마 6, 7, 8월 달에는 여름철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 개발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최근에 우리가 많이 주목받았던 뭐 ADC라든지 그리고 이중항체라든지 네, 다양한 맞아요. 키워드가 있는데, 이제는 비만 쪽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 특허가 올해 만료되면서 싹센다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한독이라든지 바이오 플러스, 실제 바이오 플러스는 제가 스치면 상한가 추천주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바이오 플러스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맞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맞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비만 치료제를 쉽게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삼천당 제약이나 D&D 파마텍 같은 비만 치료제를 피하 주사에서 알약으로 먹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처럼 비만 치료제의 약효 반감기를 늘려주는 그런, 예를 들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다라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나 그리고 인벤티지랩의 기술력을 이용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피하 주사를 맞는, 또는 수개월에 한 번씩 피하 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비만 치료제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면 그게 또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이고, 비만 치료제를 좀 더 편리하게 맞는 방법, 기술 개발 쪽으로 네.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시장의 가장 큰 하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했을 때 올해 초 한 1월에서 3월 사이에 비만 치료제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엄청나게 돌아갔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다시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대입을 한번 해본다면은 당연히 지금 팩트론과 인벤티지랩이 가장 국내 섹터 안에서는 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한미약품도 갑자기 오늘 어떤 이슈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분쟁과 관련된 게 봉합이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오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또 반영해서 올라간 건지 모르겠지만, 한미약품도 올라가고, 그때 제가 기억했을 때 이제 후발주로 올라갔던 게 뭐 이제 동아ST 같은 종목들도 후발주로 잘 따라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좀 어디를 보는 게 좋습니까? 이 안에서 대장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후발주자로 이제 치고 올라올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지, 한번 투자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범수 매니저는 어디를 보는 게 좀 괜찮다고 봐요, 지금? 뭐 이제 비만약 섹터 중에 어떤 종목을 보는 게 괜찮냐? 그거 말씀이시죠? 네.
저라면은 ETF 사겠습니다. 네? ETF. ETF로? 네, 저는 차라리 지금 ETF가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비만약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 올라가요. 그래서 뭐 대장주인 종목은 물론 페트론입니다만, 저는 지금 완전히 바이오, 특히나 비만 관련 비만 당연히 진짜 엄청 2030년까지 보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이 자료인데. 비만 치료제 시장 전망치가 2030년 나중까지 가면은 지금 시장 규모 대비해서 막 10배는 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봐요. 왜? 비만은 지금 우리 이제 모든 인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장기적으로 하는 질병 중에 하나. 저도 이 질병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도 맞고 싶은데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좀 확장성으로만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그래도 독점 구조가 강합니다. 특히나 이것도 북미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국내장에 있는 비만 치료제 약의 가격이랑 북미에 있는 가격이랑 차이가 거의 3배 이상 납니다. 북미께 오히려 더 비쌉니다. 아니 걔네 수요가 더 많을 텐데 왜 더 비싸냐?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답니다. 특이하죠? 엄청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바이오에서 좀 이제 당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냥 ETF를 보시자. 뭐 1112 아니면 이런 여타 종목들 관련해서 꼼꼼하게 보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차라리 ETF 보시는 게 어떨까. 조금 이따 이거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ETF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해외 주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외 주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ETF가 또 있어요. 국내 주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는 좀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로 좀 투자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소식들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더 크게 가는 거고. 다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 꾸준하게 이제 수주권 내기 위해서는 항상 바이오 쪽에서 붙는 게 뭡니까? 북미 수출이잖아요. 오케이. 그거 붙은 종목 있으면 계속 가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김병진 매니저 오늘 손 자주 듣네요. 네. 예. 제가 이 비만 치료제는 좀 잘 알고 있어서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뭐고 한미약품이 왜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빠르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요 비만 치료제의 세부 내역들을 한번 보면요. 삭센다라는 제품 여기 보이시죠? 세 번째 제품입니다. 이 삭센다라는 제품의 특허가 2014년도에 또 승인이 됐는데 이게 좀 있으면 만료가 됩니다. 이게 만료가 되니까 아까 조범수 매니저님이 비만 치료제를 저렴하게 맞고 싶다고 하는데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 저렴하게 맞을 수 있는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의 시대가 좀 더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래에는 여기 보시면 젯바운드 첫 번째 제품을 보시면 GLP-1과 GIP라고 기전이 두 가지가 적혀 있죠. 근래에 이제 비만 치료제 특이점은 이겁니다. 두 번째 이미지 자료 보도록 할게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니까 다중작용을 하는 이런 비만 치료제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고혈압 그리고 지방 간염 같은 것도 같이 개선을 하는 이런 비만 치료제들을 만들면서 또 이제 체중 감량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이런 다중작용하는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래 트렌드는 이겁니다. 기존에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펩트론이 대장인 이유는 1개월 제형의 피하 주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이 앞으로 특허 방어를 할 때 기술 이전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부분이고요. 다중작용하는 것들도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가 뜨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가가 올랐는데 이거는 이런 정맥 주사를 경구용으로 먹는 거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뜨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병진 매니저님, 네. 제가 아까 질문했던 그 부분에서의 네. 어떻게 뭐 대장주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후발주자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장주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장주 펩트론. 저는 더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제 비만 치료제 나와 있는 것들이 뭐 정맥 주사라든가 뭐 일주일마다 맞거나 하루마다 맞거나 이런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1개월에 한 번만 맞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편리하잖아요. 또는 3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너무나도 편리한데 게다가 자가로
피하 주사로 맞을 수 있는 그런 특허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펩트론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이 물질 이전 계약을 좀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한 이후부터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도 주가가 올랐는데 물질 이전 계약 이후로의 또 계약까지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고 있어서 펩트론 선정했습니다. 네, 펩트론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 들어볼까요? 제가 이거 상품 그 설명서 꼼꼼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홈페이지가 안 열려요 지금. 안 열려가지고. ETF 명 이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코덱스고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섹터 대장주들 다 지금 모아놓은 섹터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2월 달에 올라온 종목인데 네, ETF 종목 추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비만 섹터 같은 경우는 장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리다시피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그래도 저도 살이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저는 강아지를 기르는 게 더 살 빼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비만 약도 괜찮지만. 비만 네. 치료제 먹을 시간에는 어차피 그냥 운동을 하는 게 더 좋다. 저는 일단 요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더 빼야죠. 알겠습니다. 네. 탑2라고 하면 저거 지금 두 개의 종목을 추종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닙니다. 그 추정 비율이 이제 탑2라고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111이나 추정 비중이 높은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 그 밑에 다른 종목들도 다 있어요. 구성표는 제가 지금 홈페이지가 안 오케이,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왜냐면 네. 탑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두 제가 무료 종목만 방송에서 묶어서. 그러면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들어볼까요? 앞에 이제 김병진 매니저님께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펩트론이에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천당 제약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아까 SPS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하 주사를 경구용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일본 빅5 대형 제약사 중에 한 곳이랑 텀식 계약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GLP-1계열 텀식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텀식 계약이라는 것은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일반적으로 텀식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한 1년이나 그 전에라도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3,000단 계약은 향후에 일본 제약사랑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3,000단 제약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만 섹터 안에서 이제 대장주인 종목들 그리고 후발주자인 종목들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 종목으로 압축을 해봐도 확실히 좀 대장주들이 더 잘 갈 것 같은 추세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이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월 수익률 대결이 시작이 돼서요. 엄청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7월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특포대로 지금 넘어갑니다.